우주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태양은 약 8분 20초 전의 태양이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광년 떨어진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별빛은 1년 전의 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빛의 속도로 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려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지구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로 만약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누군가 나를 본다면 과거의 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모든 것에 최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다. 그 이후 폭발이 일어났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다. 빅뱅 우주론은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하나의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퍼졌다는 얘기다. 하나의 빛 에너지. 우리는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이 존재한다고 한다. 빛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빛에 의해 시점이 달라진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죽어서 사라진 별일 수도 있다. 지구에 있는 우리는 그 별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다. 그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오랜 과거가 보이게 된다. 다른 행성에서 8년 전에 내 과거를 보고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는가? 누군가가 내 과거를 낱낱이 바라보고 있다. 나도 잊고 사는 과거를 누군가가 아주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할까? 사실 그 누군가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 과거에 묶인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 꼭 있다. 원하지 않았던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현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다. 내 과거를 현실처럼 바라보고 있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되지 말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8년 후에 다른 행성에서 나를 보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과연 8년 후에 보는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8년 후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실제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내 모습은 이미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관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에너지, 그리고 나뿐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알지도 모른다. 3번을 넘게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다. 성인이 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그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내용이다. 그 과거 속의 어린 주인공의 작은 선택이 현재의 인연과 상황을 모두 바꿔놓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대한 선택이 있어야만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건 현재의 내 몸무게를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야밤에 선택한 치킨 몇 조각이 지금의 베들레헴을 만들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종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순수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역시 빛 에너지로 창조된 순수물질들이다. 공기와 같이 무색무취를 띤 강한 에너지였으나 성장을 거치면서 서서히 그 의식이 물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게 잠재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 시작해서 주변 환경, 그리고 학교와 지역 문화에 물들었다. 학창시절에 어떠한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영어를 좋아하게 되거나 영포자가 되기도 한다. 사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어떠한 친구를 만나서 어울렸느냐에 따라 내 사교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물들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다. 옛날 어른들의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은 뇌가 아직 물렁해서 습득력이 빠르다고 한다. 이 습득력이 빠르다는 말은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것이든 습득을 잘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물든 의식들이 물렁물렁한 뇌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잠재의식이 되어버렸다. 성인이 되면서 10대 시절까지 형성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 잠재의식은 문을 닫은 채 무의식이라는 명목하에 성인이 된 나를 자기 맘대로 계속 조종하게 되었다. 아직도 이렇게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굳어진 잠재의식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나이가 들어 뇌가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의 뇌는 원래가 물렁물렁하다. 뇌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만 물렁한 게 아니다. 우리가 뇌를 쓰면 뇌는 절대로 굳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절대로 굳은 뇌에서 나올 수 없다. 우린 어렸을 때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책을 봐야 했다. 무언가를 계속 주입시켜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이 달랐고 선생님이 달랐다. 이 말은 억지로라도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집중하면서 뇌를 단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 매번 반복되는 일만 하기 일수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을 많이 보고 산책과 명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뇌를 물렁물렁하게 해주라는 의미다. 억지로든 좋아서든 뇌를 자꾸 써주면 내면에 집중하는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독서를 통한 가상의 체험이나 자극을 통해서 뇌 뉴런의 새 연결망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점차 가소성이 큰 뇌를 집중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산책은 지친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명상 또한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호흡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깊은 호흡은 감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 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호흡의 조절에서 시작된다. 아니, 그게 다일 수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것이 초연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 거창하거나 위대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뇌의 집중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쉬지 않고 나를 관통하고 있다. 신은 생명 에너지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즉,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흥분하거나 불안해서 호흡이 빨라질 때 차분하게 호흡을 깊게 해보려는 노력만으로 마음은 안정이 된다. 생명 에너지인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생긴다. 억지로 그 마음을 끌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모든 것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속도를 높여준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잠재의식을 열심히 바꾸고 있는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흑백 논리에는 빠지지 말자. 잠재의식 바꾸기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부자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해남에서 서울에 가는 목표를 세웠다 치자. 서울 관련 영상을 열심히 본다.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즐거운 상상을 매일 한다. 정말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실제 내가 기차를 타지 않거나 차를 타지 않거나 걷지 않는다면 절대 서울에 갈 수 없다.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든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길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발을 디뎌야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앞에 모르는 숲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서 생각만 하다 인생을 종칠 것인가? 지금 내 앞에 숲이 가로막고 있지만 햇살이 내리쬐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을 만나게 될 거라는 목표를 세우다 가정하자.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길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하라. 그리고 앞길을 트게 할 단단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어라. 이제 풀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8년 후의 다른 행성에서 내 지금을 보는 외계인이 내 비디오가 멈췄나 하는 의아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일단 막대기로 툭툭 쳐보며 풀숲으로 발을 디딘다. 이상한 벌레나 무서운 동물 혹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만나면 일단 멈춰서라. 호흡만 잠깐 멈춰도 그것이 나를 해치지는 않는다. 잠깐의 멈춤이 나를 제3의 관찰자로 만든다. 나는 그 상황의 노인자가 아닌 그 상황을 보는 자가 된다. 호흡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끝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 깊게 호흡을 하고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느껴라. 그러면 아무리 어두워도 오래전에 죽은 별빛마저 나를 비추며 돕는다. 호흡에 집중한 고요한 마음은 나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상태로 만든다. 몇 번이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저 멈춰서 바라보라. 그리고 우주의 생명을 탄생하게 한 빛 에너지를 들이마시며 호흡하라.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발을 디딘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더 빨리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중에 무엇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바라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누군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절대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경제적 자유가 내 인생 목표의 끝이 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성장 욕구는 끝이 하는 게 없어야 한다. 젊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이 모든 것은 성장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기 발전에서 끝내지 말고 내 세상을 초월해보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내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아주 위대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이 신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으며 지금에 있다. 내 성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오늘에 있다. 지금 하는 아주 작은 선택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온 우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영광은 현재이다. 나는 나를 초월한다. 나는 나를 초월한다.